강원도 정선의 그 첩첩산 중 깊은 곳에 가면 아주 기이하게 생긴 낡은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구리 두 개가 나란히 뚫려 있는 그 다리 말씀이시죠? 맞아요. 한쪽 굴로는 차가운 계곡물이 막 세차게 흐르고요. 바로 그 옆에 딱 붙어있는 다른 굴로는 사람하고 차가 지나다니거든요. 두 개의 동그란 구멍이 같이 뚫려 있는 그 생김새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걸 안경다리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참 정감 가고 귀여운데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과 함께 이 평범해 보이는 다리 밑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은 단순히 이 오래된 다리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작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의 가혹한 약탈이라던가 전후 신생 국가의 처절한 생존 투쟁, 그리고 서류 한 장 때문에 무고한 농민들이 학살당한 이데올로기의 비극까지 품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지층들을 완전히 해체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저 역시 오늘 다룰 이 안경다리에 관한 지질학 지도랑 낡은 흑백 역사 사진들, 그리고 여러 심층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솔직히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님도 그러셨군요. 겉보기에는 그저 외진 산골짜기에 숨겨진 실용적인 토목 구조물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좁은 공간은 한반도를 휩쓸고 간 시대의 폭력, 그리고 그 맹목적인 국가 시스템이 물리적인 공간에 어떻게 참혹한 상흔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고 완벽한 역사적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 피가 흐르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런 접근조차 힘든 외진 산골짜기에 거대한 철도랑 다리를 꾸역꾸역 놓아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하니까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 비극의 진짜 시작점은 다리 위가 아니라 바로 땅 아래 있더라고요. 정선지역의 독특한 지형구조 때문인데 이게 솔직히 지질학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네, 보고서에 고생대 지층이니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암 동굴이 발달했느니 하는 설명들이 빽빽하게 나오죠.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전문 용어를 싹 걷어내고 아주 직관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건 거대한 석회암 안반이 수억 년 동안 산성비나 지하수에 녹아내리면서 깎여나간 지형을 말합니다. 물의 바위가 녹아서 깎였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속이 텅 빈 구멍 뚫린 스펀지나 아주 복잡한 개미굴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스펀지나 개미구류. 확 와닿네요. 그 험준한 산맥 아래 수많은 지하동굴과 싱크홀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구조인 거죠.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남긴 기록을 보면 며칠을 걸어도 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첩첩산중이라고 묘사했거든요.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와, 며칠을 걸어도 해를 볼 수 없다니 물리적인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험악한 지형구조 자체가 외부 세계로부터 내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대한 천연 금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거대한 천연 금고라. 그 굳게 닫힌 바위 금고가 수백 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거군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그 평화로웠던 금고문이 아주 난폭하게 뜯겨나갑니다.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지질 조사를 벌이다가 이 두리봉 일대에서 엄청난 양의 최고급 무연탄 매장량을 확인하게 된 거죠. 정확히 1936년입니다. 삼척개발 주식회사가 이 매장량을 확인하면서 천년금고의 비밀이 세상에 발각된 순간이죠. 이것을 더 큰 그림,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이라는 거시적인 세계사의 흐름과 연결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930년대 후반이면 일본이 전쟁광이 되어가던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 침장을 넘어서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화약이랑 무기를 쉴 새 없이 찍어낼 공장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수물자를 실어나를 기차와 배의 심장도 펄펄 끓게 해야 하고요. 즉, 미친 듯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국주의의 군사기계들이 에너지를 집어삼키고 있었군요. 네, 그들에게 한반도는 그저 거대한 병참기지였을 뿐이고요. 정선의 산맥이 품고 있던 무연탄은 그 전쟁 기계를 돌리기 위해 반드시 캐내야만 하는 필수 연료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끔찍한 역설이 발생하네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그 험준한 산세 덕분에
바깥 세상의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 고립이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였죠. 그런데 땅속에 최고급 전쟁 연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완벽한 고립성에 오히려 주민들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산골짜기에 완전히 갇혀버렸으니까요.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착체의 수용소가 된 셈입니다. 막강한 자본과 군사력이 밀고 들어와서 강제로 산에 굴을 뚫고 철로를 깔기 시작했거든요. 평화롭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겠네요. 네, 대를 이어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를 짓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캄캄하고 숨막히는 갱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붕괴 위험은 물론이고 탄가루가 흩날리는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해야 말했죠. 오직 제국주의 전쟁의 연료를 퍼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지질학적 자산이라는 게 거시적인 세계사의 폭력적 흐름과 맞물리니까 인간의 삶을 이렇게 파괴해버리네요. 자연의 축복인 지하자원이 거대한 군사주의의 폭력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잔인한 메커니즘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얄궂습니다.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되면서 일본 제국주의는 물러갔지만 땅속의 석탄과 뚫려버린 갱도는 고스란히 남았단 말이죠. 네, 인프라는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죠. 이제 이야기는 일제의 수탈에서 신생 독립국의 처절한 생존과 재건의 서사로 넘어갑니다. 일제의 수탈을 위해 뚫렸던 그 구멍들이 이제는 나만이 살아남기 위한 구멍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당시 남한의 상황을 짚어보면 당장 북한에서 내려오던 전력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 맞다. 전기가 끊겼었죠. 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캄캄한 암흑과 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945년 직후의 대한민국은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고 봐야 합니다. 전후 복구를 하고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돌리고 또 당장 국민들 최소한의 난방을 해결하려면 불을 피울 무연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석탄은 단순한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말 그대로 지상과제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었네요. 네, 그래서 1948년에 정부 주도로 광업관이 등록되고 1950년 11월 1일에는 대한석탄공사가 창립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한백광업소라는 거대한 국가 공공사업의 최전선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결국 일본이 전쟁을 위해 팠던 석탄을 이제는 남한이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파내야만 했던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선의 사북에서 한백으로 이어지는 그 지형이 문제였죠. 네, 그 지형적 고립성은 여전했으니까요. 아무리 땅속에서 석탄을 캐내도 그걸 도시로 실어 날라야 의미가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좁고 가파른 V자형 계곡인 겁니다. 밑에는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고 양옆은 깎아지는 절벽이라 기차나 트럭이 지나다닐 길을 낼 틈 자체가 없었어요. 길을 만들 땅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막한 기형적 한계 속에서 고안해낸 돌파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경다리인 거고요. 네, 한백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안경다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설계에는 척박한 자연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했던 당시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교각을 세우고 넓은 다리를 놓을 공간조차 없었다면서요. 네, 공간이 없으니 아예 계곡물 바로 위로 거대한 아치형 굴을 2개 나란히 뚫어버리는 기형적인 방식을 택한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안경 모형 쌍불 구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쪽 굴로는 원래 흐르던 계곡물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만들고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다른 굴은 바닥을 평평하게 메워서 사람과 무거운 석탄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물길과 찻길을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우겨 넣은 이중용도의 설계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솔직히 좀 감탄했습니다. 전문가님, 척박하고 좁은 지형에서 공간을 쥐어짜낸 이 설계야말로 당시 국가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적 은유가 아닐까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다리가 단순한 토목공학을 넘어선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인체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기 위해서는 동맥을 통해 끊임없이 산소와 피가 공급되어야만 하잖아요. 네, 동맥이 막히면 바로 죽으니까요. 해방 직후 모든 것이 멈춰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유일한 피가 바로 이 정선의 검은 석탄이었습니다. 아, 석탄이 피였군요. 네, 안경다리는 그 검은 피를 국가의 심장부로 쉬지 않고 뿜어내는 핵심적인 동맥이었던 겁니다. 좁디 좁은 계곡에 물길과 찻길을 나란히 붙여서라도 기어이 동맥을 이어내고야 만 거네요. 맞습니다.
한 국가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그 안경 모양 콘크리트의 형태로 굳어버린 것이죠. 형태 자체가 가혹한 환경에서의 생존 투쟁을 시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국가의 동맥, 그렇게 쉴 새 없이 석탄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오가면서 대한민국의 불을 밝혔겠죠. 하지만 청취자님, 생존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 안경다리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섬뜩하고 참혹한 층위로 내려갑니다. 네, 이 구조물이 품고 있는 가장 어두운 역사죠. 국가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던 바로 그 다리 주변에서 국가가 시스템의 이름으로 자국민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비극의 무대가 펼쳐지거든요. 바로 한국전쟁 직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안경다리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니 우리가 반드시 똑바로 마주해야 하는 구조적 폭력의 상흔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에 이승만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졌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조직이 일선에서 운영되는 관료제적 메커니즘에서 터져나옵니다. 맞아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메커니즘의 악랄함에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찰서나 마을 이장들에게 일종의 영업실적처럼 할당량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너희 마을에서 보도연맹에 가입시킬 사람을 몇 명 채워오라고요. 네, 실적 중심의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해를 보기도 힘든 그 첩첩산중 산골짜기에 도대체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념이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말단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아주 기만적인 방식을 동원합니다. 어떤 방식이었나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국가에서 비료를 배급해준다, 혹은 고무신을 하나씩 나눠준다면서 동네 사람들을 꿰어낸 겁니다. 아, 비료나 고무신을 준다고요? 네, 하루하루 땅 퍼먹고 살기 바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비료를 준다니까, 혹은 마을 이장에 도장 찍으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문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잠재적인 좌익 불순분자로 분류되는 살생부에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비료를 받으려고 서류에 이름을 쓴 농민들이 서류상의 실적 채우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는 건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관료주의적 할당량이 사형 선고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참극의 기조에 있는 시스템적 오류를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가 권력이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자 정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 저 보도연맹 명단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군의 동조에서 후방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쩌지 하고 겁을 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그래서 소위 예비검속이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이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서류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차 국가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성만으로 사람들을 미리 잡아들인 겁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잡아갔다고요? 예비검속이라니. 네, 법치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진 거죠. 영문도 모르고 비료 받으려고 이름 썼던 정선의 그 순박한 농민들도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지서나 창고로 짐짝처럼 끌려갔겠군요. 그렇습니다. 구금되어 있다가 전황이 급도로 악화되면서 국군이 이 지역을 버리고 후퇴해야 하는 시점이 오자 끔찍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후퇴하기 전에 다 죽이고 가자는 결정이었나요? 네, 육군 방첩대인 CIC와 경찰 주도하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안경다리 인근의 후미진 산골짜기들로 농민들을 끌고 가 어떠한 법적 심판이나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집단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맙소사, 너무나 끔찍하고 기계적인 폭력입니다. 앞서 우리가 안경다리의 촉번째, 두 번째 층을 이야기할 때 국가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국민들을 캄캄한 갱도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들을 철저히 동원했었죠.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의 피와 땀을 동원했으면서 정작 전장이라는 최악의 위기가 닥쳐오자 국가는 그 취약한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서류상의 편의와 공포심 때문에 가장 먼저 등 뒤에서 총을 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대사의 구조적 모순이 한 곳에 압축되어 있을 수 있죠? 참혹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공포 속에서 국가가 자국민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했을 때 발생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뚜렷하게 보여주죠.
서류 한 장 때문에 총살당한 채 좁은 계곡물에 내버려진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핏자국이 안경다리 밑에 선명하게 배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경다리가 상징하는 그 눈부신 산업화와 국가 재건의 서사 이면에는 이처럼 참혹한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낡은 콘크리트 다리를 단순한 토목 유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오늘 우리는 함께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 골짜기에 숨겨진 안경다리의 낡은 표면을 긁어내며 그 안에 겹겹이 압축된 세 가지 역사의 지층을 확인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석탄을 완벽하게 숨겨온 거대한 천연금고로서의 자연이 첫 번째였죠. 그리고 전장의 잿더미 속에서 좁고 험한 계곡을 쥐어짜내며 국가의 심장으로 피를 보냈던 생존의 동맥.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의 오류와 전쟁의 공포가 만들어낸 무고한 농민들의 집단 학살까지 모두 되짚어봤습니다. 겉보기엔 무심코 지나칠 법한 낡은 인프라지만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인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청취자님,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이끼 낀 터널이나 버려진 낡은 다리를 볼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고 무기력해 보이는 시멘트 덩어리일지라도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 인간의 탐욕과 처절한 생존 투쟁, 그리고 억울한 비명소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엉켜 숨쉬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을 테니까요. 네,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 곧 역사의 기록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님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정선의 그 험준한 산맥이 무연탄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주었던 그 지리적 고립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네, 며칠을 걸어도 해를 볼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50년 여름, 영문도 모른 채 안경다리 너머로 끌려간 농민들의 등 뒤로 무자비한 총성이 울려 퍼졌을 때 그 동일한 지리적 고립성과 깊고 무거운 산맥의 그림자가 희생자들의 비명과 예비검속이라는 끔찍한 비극의 목소리마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숨기고 억눌렀던 것은 아닐까요? 지하자원을 숨겨주었던 그 거대한 자연의 벽이 학살의 진실마저 철저한 침묵 속에 가둬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땅이 지하자원을 품고 있었듯 그 산맥들이 진실마저 침묵 속에 가둬두었던 것은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떤 침묵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 또 다른 질문의 문을 열어젖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가장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